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2주차에 간략하게 설명한 그 리스트 타입에 대해서, 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리스트라는 것이 사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고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특성을 잘 알고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상당히 높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일단 리스트가 무엇인지 한번 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콜렉션 타입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콜렉션, 콜렉션 타입입니다. 예. 콜렉션이라는 것은 모음이라는 거죠. 모여 있다라는 거죠. 한 공간에 뭔가가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난 시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쭉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싱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요소 중에 필요한 요소를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덱싱 한다.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요소 중에 일부 부분을 자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한 연산, 뭐 추가한다라든가 삭제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에 대한 연산이 되겠죠. 숫자에 대한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 연산 이런 것들이 있겠고 문자에 대한 연산은 그죠? 붙이기 플러스 하게 되면 붙이기가 있고 곱하기를 하면 문자를 반복시키는 연산이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리스트라는 것에 대한 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수정과 삭제, 그 다음에 리스트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유용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영어로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래밍 언어 모든 그 IT 분야의 기술들이 어, 미국이라든가 미국에서 가져온 거죠. 사실은 다. 그래서 이 정의를 내릴 때 그 영어를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다 대부분 이 간단한 영어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영어가 아니고 용어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리스트라는 것은 뭐라고요? 어떨 때 사용한다고? 여러 개의 아이템, 여러 항목, 여러 데이터, 여러 항목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대요. 어디에 저장하여? 하나의 변수, 싱글이란 말이죠.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죠? 자, 근데 이 리스트라는 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하면 뮤터블 하대요. 이거 어려운 단어네요. 뮤터블 어렵네요. 그리고 순서가 있는 일련의 요소 엘리먼트라는 겁니다. 뮤터블 하다는 것은 변경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체인저블 변경 가능하다.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유지하는 일련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녀석은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됐죠?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이 변경이 가능하다.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이 입력될 때 그 순서를 유지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뮤터블 한다는 것은 변경 가능하다. 그 다음에 ordered라는 것은 순서가 정렬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정의되어 있다. 순서가 값이 정렬되어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입력되는 값이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리스트라는 것은 4개의 내장된 데이터 타입, 내장, 그러니까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collection of data, 데이터의 집합,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4개의 내장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총 4개라는 거네요. 그죠? 리스트를 포함해서. 그러면 자, 봅시다.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렇게 4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바로 하나의 변수에 4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4개,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데 다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용도가. 알겠죠? 용도가 달라요. 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all with different quality and usage. 서로 다른 성질과 용법을 가진대요. 그죠? 예, 서로 다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지만 성질이 달라. 어,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어, 이해됐어요? 그거는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은 리스트만 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tuple, set, 딕셔너리를 한 번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스트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tuple과 set, 딕셔너리에 대해서 2주차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리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대괄호를 열어 가지고 그죠? 여기에 값을 넣고 여기에 코마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쉽죠? 예, 그러면은 오드라는 변수 안에는 이 값들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리스트를 만들 때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괄호로 감싸주고 요소 값을 쉼표로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에 아무 값도 없이 그냥 선언만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줄 수도 있고, 자, 문자 열을 여러 개의 문자 열을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 숫자와 문자를 같이 관리할 수도 있고요. 숫자와 자, 이건 뭐예요? 요소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첩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첩 리스트다, 네스티드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태를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자, 인덱싱이 뭐고, 자, 슬라이싱이 뭔지 또 영어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덱싱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냐? 자, 개별 엘리먼트, 값. 엘리먼트라는 것은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 자, 4개 값.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대요. 내가 원하는 값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싱을 사용한대요. 자,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자, a sequence of element. 엘리먼트의 집합. 그렇죠? 연속된 엘리먼트 하나의 연속된 엘리먼트의 값들을 엘리먼트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인덱싱이라는 것은 자,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자, 원하는 한 개의 값을 딱 끄집어낼 때 우리가 인덱싱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속된 값들을 잘 나올 때 우리가 슬라이싱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은요 리스트뿐만 아니고 자, 문자열, 튜플에도 동시에 사용됩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일단 리스트를 생성해 보고요. 이 예제에서 자, 이렇게 애플, 바나나, 체리 그리고 리스트의 마지막 아이템을 가져달라 라고 하면 자, 여기서 0, 1, 2 하면 여기다가 this list에 2를 하든가 또는 역 음수 인덱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individual element를 가져올 때 이런 인덱스 이 요소 번호를 입력해서 값을 가져오는 것을 인덱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보면 자, 두 번째 아이템을 가져와라. 리스트의 두 번째 아이템을 가져와라. 1, 2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0, 1, 2 그래서 인덱스 1번의 값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덱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져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1, 2, 3, 4, 5죠.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싱이죠. 그죠? 특정 연속된 엘리먼트의 값들을 가져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0, 1, 2부터 어디까지? 5 미만까지 5 이전까지 그래서 2 콜론 5 이렇게 찍으면 슬라이싱이 되겠습니다. 자, 중첩 리스트에서의 인덱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0, 1, 2입니다. 그죠? 즉 1차원에서는 0, 1, 2 세 개의 엘리먼트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2번째 엘리먼트를 보면 다시 0, 1, 2 세 개의 엘리먼트가 있어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엘리먼트에 보면 다시 0, 1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0번째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잘 봐요. 자, 1차원에서의 두 번째는 여기 이 영역입니다. 맞죠? 이 영역이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값은 어딘가 하면 0, 1, 2는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죠? 자, 여기에서 0번째는 뭐죠? life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중첩 리스트에서도 충분히 원하는 값을 우리가 인덱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서의 인덱싱과 슬라이싱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쭉 리스트가 있는데 자, 앞에 시작 인덱스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죠? 여기서는 없다라는 것은 여기는 0이 있다라는 겁니다. 0부터 4니까 자, 0, 1, 2, 3, 4 이전까지 여기에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0, 1, 2 2부터 끝까지 여기에 없다는 것은 뭐야? 끝까지 그죠? 엔드까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라는 것은 뭐예요? 자,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음수 인덱스를 썼으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2까지 되겠죠. 그죠? 이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아이템을 변경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바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한다는 얘기는 0, 1. 자, 리스트의 두 번째 인덱스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이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중첩 리스트에서의 슬라이싱 한번 볼게요. 자, 0, 1, 2, 3. 자, A라는 리스트에는 총 4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엘리먼트는 다시 0, 1, 2 3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2부터 5까지 가져와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잘못했네요. 0, 1, 2, 3, 4, 5 이렇게 됐죠. 헷갈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가져와라 하면 0, 1, 2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3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자, 세 번째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처음부터 두 번째까지 가져와라 하고 되면
여기서 이렇게 A, B만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중첩 리스트에서도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도 있고 중첩 리스트에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도 있고 원하는 값의 범위를 연속된 값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중첩 리스트에서요. 자, 리스트라는 변수에는 여러 개의 값이 동시에 이렇게 순서를 유지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리스트는 더하게 되면요 문자열과 유사한 특성을 가집니다. 즉 A 리스트와 B 리스트를 더하면 이 리스트에 플러스해서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이 엘리먼트 값의 개수 엘리먼트의 개수를 구할 때는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자, 이 엘리먼트에는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됐어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리스트의 수정과 삭제입니다. 자, 좀 전에 수정의 경우는 자, 그냥 원하는 인덱스 번호를 찍고 거기다가 값을 입력하면 자, 두 번째 값이 원래 3이었는데 이렇게 4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의 경우는 de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d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자, 1번 인덱스의 값을 삭제해라 라고 하면 A1 하게 되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1, 3만 남게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삭제를 할 때 인덱스 번호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슬라이싱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부터 끝까지 다 삭제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 0, 1, 2부터 끝까지 날려버려라 이렇게 하면 자, 0, 1만 남게 되죠. 이렇게. 자,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이제부터 조금 함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자,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 함수. 자, 내가 좀 전에 리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냥 플러스를 써도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써가지고 이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append라는 함수인데요. 이 append하고 여기다가 요소 엘리먼트를 입력을 하면 이 리스트에 추가해서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1, 2, 3밖에 없었는데 append 4를 하는 순간 리스트에 값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리스트를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 append 리스트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A 리스트에 자, 리스트가 중첩돼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값도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중첩 리스트를 만들어 주기 위한 또 다른 리스트를 넣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정렬 함수입니다. 우리가 리스트라는 것은 값들을 여러 개의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값들을 하나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sor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sort. 그래서 sort 함수를 해주면 자 1432였던 것이 1234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코딩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 쉽게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경우도 자, 정렬이 돼요. 이렇게 A, C, B라고 되어 있는데 sor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A, B, C 이렇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뒤집기 함수. 자, 순서를 역순으로 바꾸는 겁니다. A, C, B 되어 있는데 B, C, A로 거꾸로 해주고 싶은 거죠. 그때는 리버스 함수를 이용하면 이 역순으로 뒤집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이 코딩을 해서 하기보다는 이 파이썬에는 이렇게 문자열 리스트를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유능한 개발자들은 함수들을 쉽게 잘 활용합니다. 예, 기존의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위치를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넣으면 x 값이 있으면 x의 값이 위치하는 x의 위치 값을 돌려준다. 인덱스 값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이라는 값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알고 싶을 때는 인덱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값이 존재하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0, 1, 2, 즉 두 번째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값 1이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0, 1, 0이죠. 여기서 1은 0번째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없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인덱스 함수의 경우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에러가 나오죠. 왜냐하면 0이라는 것이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요소에 값을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A, B라는 것은 여기는 위치가 나옵니다. 인덱스. 자, 넣고자 하는 위치. 0번째에 넣을지, 첫 번째에 넣을지, 두 번째에 넣을지 이 위치가 나오고 A번째 위치에 B라는 것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insert라는 함수는 자, 어느 위치에 어느 값, 여기는 value가 나오고 이거는 index가 나오겠죠. 예, 그렇죠? 위치. 그래서 자, A라는 리스트는 1, 2, 3입니다.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자, 0번째 인덱스에 4를 입력해 달라. 즉 0번째 여기다가 4를 입력하면은 4, 1, 2, 3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세 번째에 5를 넣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1, 2, 3 여기 되죠. 그죠? 여기에 5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4, 1, 2, 5, 3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에 값을 넣기도 했지만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리무브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 리스트에서 원하는 값을 삭제할 수 있도록 리무브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자, 리무브 3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트에서 3을 삭제해 주는데 첫 번째에 있는 값, 먼저 나온 값만 먼저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리무브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는 1, 2, 1, 2, 3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한 번 실행을 했을 때 두 번째 기존에 있던 두 번째의 값들이 삭제되면서 1, 2, 1,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응용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함수들을. 자, 필요한 데이터 정보 처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데이터를 가공해주기 위한 함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수정, 삭제, 변경할 때 또는 순서를 정렬을 하고 뒤집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기능을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요소의 값을 끄집어낸다 라는 건데요. 팝이라는 건데 자, 리무브가 이건 아니고요. 이게 잘못 설명이 그대로 복사가 됐는데 이거는 팝은 뭔가 하면 자, 팝은 뭔가 하면 이 리스트에서 마지막 값을 꺼집어내고 출력을 하고 삭제하는 겁니다. 자, A의 팝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 리스트에서 마지막 값을 꺼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A를 출력하면 3이 없죠. 네. 네. 자, A 팝하고 여기다가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인덱스 값이 아니에요. 0, 1, 2 첫 번째
1번 인덱스의 값을 팝하게 되면 나오게 되고 끄집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이 이렇게 보관이 됩니다. 자, count라는 것은 자, 리스트의 요소 개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 좀 전에 우리가 len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의 개수를 얘기를 했고 이 count라는 것은 요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엘리먼트의 값을 넣으면 자 1이라는 값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가 이제 카운트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리스트 안에 x가 몇 개 있는지 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자 extend.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추가하는 거야. 추가. 자 기존에 1, 2, 3 리스트에는 1, 2, 3이라는 요소가 엘리먼트가 있었고 여기에서 내가 더 추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중첩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는 확장 더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A에는 1, 2, 3이 있는데 여기다 extend 리스트를 확장하겠다.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4, 5 그래서 1, 2, 3, 4, 5가 되고요. 자 B에는 6, 7이 있는데 그죠? A extend B 하면 어때요? 지금 1, 2, 3, 4, 5에서 6, 7을 더하면 되죠. 그죠? 1, 2, 3, 4, 5, 6, 7이 나옵니다. 그래서 A extend 4, 5는 그냥 A 플러스 4, 5와 동일하다. 좀 전에 우리 그 리스트의 연산자에서 배웠죠. 그죠? 여기서 보면 리스트의 연산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자 리스트라는 것이 자 많이 사용되니까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이 전주에 콜랩이라는 것에 콜랩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콜랩. 그래서 콜랩에 가서 자 오늘 실습 그 설명한 실습 내용들을 모두 다 실습을 하고 그 링크 영상을 과제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